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본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1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 시즌3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딱 1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 잡은 남자 김동엽 입니다. 날 잡은 남자. 나를 잡은 건가요? 아니면 나를 잡은 건가요? 어떤 날을 잡았습니다. 네. 무슨 날을 잡으셨나요? 뭐 팔불출 같은 소리인데 저희 딸내미 결혼하는 날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날 잡은 남자. 밑도 끝도 없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 김동엽 대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민경무 대표입니다. 저는 딸이 시집 가려면 몇십 년 남은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요. 부러운 남자. 우리 민경무 대표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마지막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뻔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연호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이런 좋은 자리에서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연우 대표 오늘도 알찬 시간 함께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나연우 대표 막내가 인사하는데 두 분은 뭐 이렇게 필담을 주고받으시나요? 네. 아니, 돈을 얼마를 내면 되냐? 부패는 나 줄 거냐?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1거래일 남았습니다. 내일 저희가 우승자 발표와 함께 시상식도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 김동 대표님. 네, 지금까지 어떻게 잘 분위기 좋게 흘러오셨는지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러라도 오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네. 있으십니다. 박수 치러는 안 오셔도 되고. 네, 그럴까요? 네, 수상을 하시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민경무 대표님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단연컨대 1등 하실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1등 못해도 1등은 찍어줄 줄 알아야죠. 예. 예, 저는 어떠냐고요? 네. 모르죠. 봐야지 알지. 그래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쭉 붙어 있습니다. 이게 큰 격차로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일 하루 어제만 해도 순위가 요동쳤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저희 순위가 굉장히 요동쳤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깜깜이 기간이라 저희가 공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나연우 대표는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네, 그러고 싶은데요. 네. 네,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남은 시간 한번 열심히 해서 희망상으로 한번 나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여주셨거든요. 네. 하루에 계좌 수익률이 20%, 30% 가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모릅니다. 어제는 나연호 대표가 엄청난 변수였거든요. 민경무 대표도 변수였어요. 저도 변수라고 좀 네, 얘기 좀 어제 해줘요. 변수였어요. 맞아요. 아니, 그냥 얘기해줘요. 공식적으로 어제 오전까지는 내가 1등이었다고. 그렇죠. 오전까지 전체 예. 1등이 우리 민경무 대표였어요. 이래저래 그 1등 못할 거 기분이나 한번 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나 아닐 것 같아. 나연 대표하고 우리 둘은 아니에요. 여기 1등 내가 딱 보니까 관상이 1등이에요. 1등. 한번 내일 끝까지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발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도루묵으로 정했습니다. 도루묵. 네, 저희가 도루묵이란 표현은 뭐 말짱 도루묵이다. 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막은 희한하네요. 네. 산타의 초상집은 누구 건가요? 제 건데 이렇게 없겠네요. 아. 1등은 먼저 틀려요. 하세요, 뭐. 1등. 바꾸셨군요.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예. 그냥 말씀 나온 김에 도루묵부터 하죠, 뭐. 네. 도루묵 하시죠. 네, 도루묵부터 뭐, 하시죠. 오늘 말짱 도루묵 됐네. 네, 네. 도루묵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옛날에 그 어느 임금께서 뭐 동해안 가셨다가 생선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은어인가 이렇게 뭐 좋은 이름 붙였다가 다시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다 이래가지고 도루묵으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에서 나온 생선인데 사실 뭐 알배기까지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겨울에 되게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시장은 이번 주 들어서 완전 퐁당퐁당 장세인 것 같습니다. 한 5, 60 정도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루씩 차이를 두고 계속 건너뛰다 보니까 어저께 기분 좋게 4,050까지 올라왔던 지수가 다시 그저께 종가로 돌아가면서 원래대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렸다, 이런 표현을, 두루묵이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네. 지금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도 역시 오라클이 또 한 번 AI 버블 이슈를 끄집어내면서 AI 데이터 센터 철회 이슈와 함께 큰 폭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장 끝나고 나온 마이크론 실적 가지고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AI 버블론을 과연 엔비디아급으로 지울 수 있을 거냐, 오늘 밤에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 다행히 12월 들어서 2번이나 금요일 날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약속의 금요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번 주는 사실 화목이 어려웠고 수금은 좋은 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시장은 방향성을 정해놓고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사후 약방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는데,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철회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엄청. 그러면 사실 1대1의 상황으로 좀 봐도 되는 거를 시장에서는 이거를 거품론 쪽으로 조금 시선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엔비디아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적이. 왜냐하면 가뜩이나 칩을 사려고 막 선취매를 하려고 하니까 네. 뭐 최근에 그 DDR5인가요? 1년 전보다 7배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표정을 뭐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보이는데, 이 기업들, 칩 메이커들의 기업 실적만 보면 전혀 버블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들을 비싸게 써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원래 비용 들으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서너 배 이상 칩을 비싸게 사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BEP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칩을 사서 쓰는 쪽은 지금 힘들어서 버블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거고, 칩을 파는 곳은 지금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인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산타랠리를 포함한 연말까지의 지수의 방향성,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떤 전망하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하이닉스가 키라고 보고요. 하이닉스가 뭐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투경을 묶인 다음에 다음 주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투경 해제 기준일이 되거든요. 네. 그거 끝나면 바로 제가 저번에 2주 전에 산타랠리 기간을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 전 이틀 전부터 1월 한 2, 3일 정도까지라고, 그 기간만 딱 산타랠리 구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김없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까지는 좀 이런 분위기의 시장이 이루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동엽 대표도 지지난주에 그런 의견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경고 딱지가 일단 풀리고 나야 수급도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떤 전략으로 지금 가야지 가장 현명할까요? 이번 주는 아마 되게 조금 맥이 풀린다고 할까, 조금 힘을 주려고 하면 또 시장이 반대로 가고, 생각지도 않게 3,000대라는 걸 이번 주 중에 2번이나 받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거 4,000에서 3,000대로 미끄러지는 게 어렵지도 않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긴 할 것 같은데, 적어도 다음 주 정도 돼서는 이제 연말과 연초, 지금 기다렸던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 같은 경우도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다가 국민성장펀드와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저는 어쨌든 시장은 뭐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방적으로 틀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조심스럽게 하여튼 정고점, 그러니까 4,220선 정도 내외까지 뿜어주면서 연말장을 맞이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하여튼 주도 섹터 쪽에 있는 섹터들의 비중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면, 어렵지만 오늘 잘 견디고 인내하셨다고 하면 내일부터는 좀 패가 풀린다, 이런 생각으로 웬만큼 보유하시되, 현금 비중은 저는 적어도 한 15% 20%는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퐁당퐁당이 한 번쯤 더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오늘 같은 날 좀 저점에서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우리 민경무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무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산타 초상집입니다. 아, 산타 초상집 앞서 나오긴 네. 했습니다. 산타 초상집. 그러니까 예, 예. 이 말인즉슨 산타 랠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산타 랠리는 벌써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종목들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 지수가 지금보다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상단 4,200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4,000포인트 끝자락에 연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4,000포인트 이하로. 이하로. 그러니까 저는 그 1등하고 틀리게 1등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 한 해 연말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렇다면은 상승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은 내년 초라고 보신다는 걸 그렇죠? 내년 초라고 봐야 되겠죠. 네, 보통 신년에 IT 같은 경우 신년에 이제 계획들을 발표하고 올해 컨센서스 어떻게 나올 겁니다. 실적들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는 IT 지수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연말에는 이제 배당주나 이런 쪽으로 가서 시장이 급락보다는 안정한데 저는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게 환율입니다. 지금 시장 뭐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 대한민국 환율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엔비디아가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환율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환율 개입하고도 계속 그 하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이 1,500원대 오면 폭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1,500, 왜냐하면 1,500억을 장중에 찍으면 장중에 끝나겠지만 이게 정부 대책이 계속 나오는데도 환율을 1,500원 이상에서 보게 되면 시장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체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김동혁 대표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이제 바로였습니다. 바이오와 로봇. 바이오하고 로봇. 지금 바이오하고 로봇이 정확하게 고점 징후입니다. 뭐가 있냐면 슈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수가 상단이 6,000포인트라 그러면 더 가겠지만 지수 상단을 본 상태에서 네. 뭐 저도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뭐 한국경제가 됐건 다른 방송. 이렇게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지? 괜찮다, 참으면 된다,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을 올려준 거는 외국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유동성하고. 근데 누가 그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 이상 사주지를 않으면 시장은 절대 못 가거든요.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던 오라클이 나오던 이게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 전날 실적 잘 나오면 그 다음날 외국인이 삼성전자 사냐 하이닉스 사냐의 차이지 두 개를 동시에 당기진 않아요. 지수가 밀렸을 때 양쪽으로 조금 지수를 방어를 해주지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장이 또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원래는 로봇주가 가면 한 3, 4일 가고 바이오가 조금씩 가다가 쉴 때 가는데 이거 지금 퐁당퐁당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이오, 내일은 이거, 오늘은 우주항공이었고 내일 또 갈 수 있는 건 이제 바이오가 되겠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한 알지노믹스 때문에 ADC 관련 종목이 오늘 반등을 했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 시장이 그리고 종목들 오늘 상한가를 본 거 보면 며칠 전부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신규주를 얘기했거든요. 신규주하고 또 하나 뭐죠? 잡주인데 어떤 잡주? 네. 네. 잡주. 개잡주죠. 소위 얘기하는 개잡주. 예,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상한가 칩니다. 그 심지어는 오늘 우선주까지 상승이 나와요. 상한가가. 주식 오래 하신 분, 뭐 10년 이상 방송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시장이 돌고 돌리면 관리 종목 우선주가 갔는데 지금 관리 종목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바퀴를 돌릴 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해서 못 가면 이 시장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정 양성으로. 그럼 환율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느냐? 환율을 1,500원을 넘길 수 있는 거는 곰곰이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달러를 줘야 되잖아요. 기업들은 달러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2022년부터 2025년 네. 3년간 정부에서 한 게 M2 쉽게 얘기해서 원화를 막 찍어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고 있어. 우리가 달러 찍어낸다는 얘기는 들었었잖아요. 근데 원화를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어느 정도 찍어냈냐면 29% 정도를 찍어냈습니다. 29% 정도, 22%? 네. 22%를 찍고 미국은 그 사이에 2.2%를 찍었어요. 어, 달러를.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
크네요, 엄청 숫자가. 그러니까 7배를 3년 동안 돈을 찍어낸 거예요. 22%를.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짜리를 들고 있으면 만 원짜리를 10장을 들고 있었는데 2장이 더 생기는 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거기에 인플레이션 있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서학개미들 욕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 쉽게 해서 한국 돈을 팔아서 달러로 그 쉽게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유통량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한국에 돈을 안 들여오는 이유, 그래서 달러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유동성 공급하겠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이거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금리 올리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일본 엔화도 봐야 되는데 솔직히 제 심정은 환율이 이게 1,500원 넘을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해서 계속 환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버틸만해요. 미국은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싸워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한국 지금 월요일 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에코프로도 1등 종목이 될 텐데 조금 시원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로서는 근심 걱정이 많은 때예요. 그래서 뭐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그냥 우리가 아침에 내일 문을 딱 열었을 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사주고 있나? 근데 안 사는데 올라간다는 건 되게 웃기잖아요. 그냥 오로지 한국은 저평가 펀드멘탈 PBR 1에 맞추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거 되게 유동성은 유동성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외국인 기관이 필두로 사주고 개인이 쫓아가야 이게 신고가를 내고 가는 거지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쉽게 얘기해서 다 산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도피했던 게 바이오, 로봇밖에 없거든요. 그 외 종목은 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힘을 잃는다면 어디서 수익이 나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서학개미가 한국에 와서 한국 주식을 살 만한 메리트가 지금 있을까? 그리고 역외환율이 지금 국내 환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적금하는 게 낫지 대한민국에 적금하는 것보다 그 역외환율로 한 2% 정도 차이 날 거예요. 미국 금리가 더 높아서. 똑같은 은행이면 미국에 적금하는 게 더 낫는 상황. 근데 한국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환율이 급락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뭐 2,000원 갔다. 뭐 IMF 때처럼 그럼 사볼 만하죠. 제자리 찾아올 거니까 환차익도 노려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을 되게 걱정하고 있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전략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전략으로 보고 계실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규주하고 잡주를 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저께 상장한 나라 같은 경우 50% 올랐고요. 지금 오늘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 따따상이잖아요. 그리고 잡주 개념에 천일고속 10배 오르고 그래서 이런 투기 종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 별로 재미 없어졌다 이제. 예? 그 하나갤러리 오늘 상한가 어제 치고 오늘 올랐고요. 그 지분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마페인트 대표가 별세했다는 이유로 급등 나오고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게 우주항공. 근데 이제 요번에 기회를 잡는다 그러면 지수가 제 예상대로 급락을 해준다면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 저는 2차 전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고 보유자한테는 이제 고통이죠. 이제 참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경무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어서 나연우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대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 시장은 잘 견뎠다. 이렇게 잘 한번 견뎠다 표현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좀 까다로운 시장으로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력으로 투자하고 계신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이런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강한 상승이 아니라 좀 눌림을 받고 있고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우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 뭐 이런 2차 전지, 이런 포드의 계약 해지 이슈로 인해서 네.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많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저는 한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단기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 오히려 선 조정,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종목으로 봤을 때도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낙폭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기술적인 자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마 지금 계속해서 좀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면서 힘드셨을 텐데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조정이 우리 지난 과열권, 그동안에 많이 오른 관점에서 이 과열 구간을 지금 잘 시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캔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장에서 일간 차트에서 이런 도지 캔들로 마감해줬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낙폭 구간, 과매도 구간에서 이런 몸통이 얇은 도지 캔들은 힘의 균형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틀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우리 시장 이런 눌림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선 조정을 받은 만큼 우리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주봉을 통해서 보신다 하더라도 설령 내일장에서 못 들어준다 하더라도 강하게 상승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번 주 음봉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도 한번 양봉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흔들리신다기보다는 좀 조정 종목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홀딩하시고 우리 내일부터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전략 이렇게 세워드리면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우리 좀 홀딩하시면서 좀 중심 지키기가 중요한 구간이다. 한번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럼 나현우 대표의 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의견을 좀 들어보면 앞서 김동엽 대표와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뭐 잠시 후에 저희 이슈 때 이야기를 나눠 보긴 하겠지만 지금 보면은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얘기 뭐 약 주더니 뺨 때렸네 뭐 이런 기사도 뜰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게 뭐야라는 좀 느낌이 좀 강하게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현우 대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짧게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뭐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이슈가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포드에서 이런 계약 해지라든지 2차 전지 혹시 아니요, 말씀이신가요? 2차 전지는 잠시 후에 이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네. 달아보고 네. 지금은 뭐 저희 실적 나왔던 네. 실적 나왔던 마이크론과 그리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뭐 이 발언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산타 랠리를 기대하든 내년에 까치 랠리를 기대하든 네. 일단 우리 반도체 쪽에서 좀 움직여 조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네. 뺨 때리고 약 발라주는데 어쩌죠? AI 뭐 이렇게 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개인적인 의견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AI 버블론보다는 AI는 결국 패러다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앞에서 김동현 파트너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이 결국에는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시게 되면 결국엔 이런 AI 플랫폼보다는 우리나라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반도체 섹터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우리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좀 눌림 구간에 거치고 있더라도 홀딩하시는 의견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낮은 가격을 줄 때 저는 신규로 접근하셔도 좀 저점계로 활용하시는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나현우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우주항공청 스페이스X 이용 화성 탐사 방안 논의입니다. 우주항공청이 2030년 화성 탐사를 위해 미국 스페이스X의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장 공식화와 역대 최대 IPO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스페이스X가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지 관련해서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우주항공청 스페이스X 이용 화성 탐사 방안 논의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뭐 지난주부터 스페이스X의 IPO 추진 기사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제 우리 우주항공청과 연관을 해서 우리 우주항공청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2045년까지 화성 착륙선을 보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지 이 이슈는 우리 김동엽 대표가 준비하셨는데 먼저 이야기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특집 방송이자 이 시간에 나와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이슈를 그때도 우주항공 얘기를 드렸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3, 4일 거래일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우주항공주의 위세가 대단하다라고 보고요. 네. 뭐 미국에서 AI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주항공에 대한 그 기대값 이런 것들은 꺾이지 않고 이번 주 들어와서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과 관련된 로드맵이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제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강조를 한 바도 있어요. 매년에 1년에 한 번씩은 뭐 누리호 발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뤄둔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우주항공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2032년도에는 그러니까 달 착륙선을 보내고 2030년도에는 이제 그 스타쉽을 태워가지고 스페이스X를 태워가지고 화성까지 가겠다는 얘기고 2045년도에는 이제 자체 기술로 만든 발사체로 화성 탐사를 가겠다 이런 이제 원대한 계획을 밝히다 보니까 네. 그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또 어마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한마디로 뭐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어쨌든 각국의 기술력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 우주항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먼저 갔다라는 게 결국은 국력과 또 기술력을 상징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흐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스페이스X의 내년도 IPO 이슈가 머스크가 뭐 인정했듯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의 가치가 2,000조에서 2,200조 정도 사이를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낙수 효과, IPO를 해서 여윳돈이 생기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머스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이고요. 그렇게 대형 회사가 되었을 때 이거 지금 아람코가 몇 년 전에 했을 때보다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서너 배 정도 이상 큰 규모, 사상 최대 규모의 IPO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역대 두 번째로 가더라고요. 두 번째인가요? 네.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뭐 기술력과 함께 이제 부품과 연관돼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도 좋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또 스페이스X의 지분 투자가 몇 년 전에 좀 들어갔던 그런 VC 중심으로의 강사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의 기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김동현 대표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항공 산업에 우리 현 시점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느 쪽인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세 분의 의견을 동시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IPO 추진에서 이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반사이익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쭤봤는데 오늘은 우주항공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이 스페이스X IPO 추진으로 인한 우주항공 섹터 향후 연속성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다. 오, 아니다. 이거는 테마성으로 조금 짧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혹은 기타 다른 의견 다 X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두 분은 이거 연속성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라이언 대표는 테마성으로 좀 주의하는 어떤 기타 의견으로 X를 들어주셨는데 그럼 먼저 나연우 대표 의견 듣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장기로는 저는 좋게 보는데요. 최근에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관련주들 보시게 되면 이미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이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 제시 드려봤고요. 그리고 사실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돈과 기술력이 많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좀 접근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중장기 관점이 결국에는 우주항공 뭐 개발 사업 계속해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모멘텀이 되겠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는 뭐 단발적으로 단기 이렇게 뭐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나왔던 그만큼의 시세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한번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페이스X 관련 그리고 뭐 우주항공청이 2045년까지 화성 착륙선을 보내겠다라는 목표 이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지금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걸까요? 단기 관점에서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민경호 대표는 반대 의견입니다. 네. 어떤 의견인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스페이스X 우리가 테슬라 처음에 나왔을 때 가당치도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 성공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성공할까요? 화성에서 뭘 한다는데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천재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IPO 할 때 돈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회수돼서 한국에 착륙을 하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하는 테슬라가 성공했고 그게 성공을 하면 한국 시장에 기술력이 없어도 그런 종목이 따라갑니다.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 우주항공 테마는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슬라가 하는 건 지금 제가 5년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 테슬라가 천슬라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 자율주행 FSD,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우주항공입니다. 근데 지금 순서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 관련 종목도 사실상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나온 게 있나요? 없죠. 없죠. 예, 실적 나오는 거 있어요? 없죠. 근데 주가가 10배씩 오르죠. 그럼 우주항공 우리 기술력이 될까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기술력이 안 돼도 이 주가라는 건 꿈과 희망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 스페이스 X IPO만 성공을 해도 며칠 전에 그 우주항공 관련 종목이 상장을 해서 뭐 더블 이상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사는 뭐 단기적으로는 며칠 올랐으니까 내릴 것 같지만 이 뉴스는 계속 재생산돼서 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량주가 한 종목 있습니다. 그 종목은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의 본질은 기대감과 실적이다 했는데 실적은 아니더라도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김동현 대표님 중요한 네. 건 김동현 대표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럼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되고 우주항공 뭐 가장 중요한 게 그겠죠. 어떤 전략이고 지금 우리는 앞서 로봇과 비교를 하셨을 때 네. 뭐 우리가 휴머노이드 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으로 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우주항공의 현 위치는 어떻고 어떤 전략으로 가고 어떤 쪽을 좀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로봇 말씀 잘 해주셨는데 로봇도 결국은 원래 삐리삐리 그냥 독립개체로 있을 때는 이다지 가지는 않았죠. 2년 전에 레인보우가 삼성과 연을 맺고 뭐 유일로보틱스가 SK 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LG랑 인연을 맺은 다음에 결국은 대기업들이 로봇 쪽에 이제 힘을 쓰니까 큰 상승이 담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주항공도 결국은 뭐 거의 공기업이나 비슷한 항공 우주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꽤나 그 굵직한 요즘 이번에 뭐 방산일 이번에 그 대통령 그 내년도 주요 뭐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테마가 방산이라고 하더라고요. 21개 나라를 뭐 다니실 걸로 예상이 나왔는데 주제가 뭐 방산과 관련된 이슈인데 우주는 또 이 방산하고 거의 또 맞물려 있는 그렇죠. 개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작은 기업들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가 뭐 LG라든가 포함해서 웬만한 대기업들이 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생각보다는 뭐 지금 우리 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뭐 테마 이슈로 해서 많이 간 거긴 한데 점차적으로 좀 실체가 보이는 그런 시각들일 거고 뭐 매년 한 번씩 누리호 정도 발사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역시 어느 정도 더 갔느냐 얼마나 잘 가서 뭔가 존재를 하느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척도를 좀 매길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은 우주항공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우주항공들 그리고 방산 쪽도 같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되는데요. 맞죠? 네. 그럼 잠시 후에 저희 공개된 내 마음속 탑픽 종목이 혹시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이슈 우주항공청 스페이스X 이용 화성 탐사 방안 논의라는 이슈를 갖고 이야기해봤는데요. 뭐 첨언 더 하실 내용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만나보시죠. 테슬라 과장 광고 미국 당국 시정 안 하면 영업 정지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 달간 차량 판매와 제조 중단 판결을 내놨습니다. 당국은 우선 테슬라에 시정 기간을 부여했는데요. 만약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금지가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국내 자율주행 섹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 과장 광고 미국 당국
시정 안 하면 영업 정지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일론 머스크 특집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도 일론 머스크고 두 번째도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경무 대표가 준비했는데요. 네네. 일단 뭐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네. 테슬라의 과장 광고 그리고 네네. 테슬라 측에서는 당국이 광고 문구를 맥락 없이 해석했다. 네. 맥락이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부딪혔는데 어쨌든 영업 정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궁금한 건 이거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중에서도 특히 2차 전지와 자율주행 그리고 뭐 전기차야 뭐 테슬라와 좀 상관이 없다고 치더라도 2차 전지와 자율주행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먼저 민경무 대표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또 추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뭐 영업정지 얘기 나왔는데 캘리포니아 주하고의 문제죠. 그래서 네. 오토파일럿을 쓰면 과장 광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문제가 한 번 있었죠. 그 4단계 완화해 주겠니 이거거든요. 네네. 그 완전 자율주행이 지금 테슬라가 되고 있습니다. 실상 완전 자율주행이. 근데 그 용어를 쓸 수 없는 게 그걸 쓰게 되면 저런 문제가 생겨요. 테슬라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기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배상을 하면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그렇죠. 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완화되고 FSD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이 개입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핸들도 없고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사람이 쓰다가 쉽게 얘기해서 저녁 때는 쉬는 차를 택시로 운영해서 돈을 벌 수 있게. 그래서 저는 테슬라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요번에 FSD가 앵커님은 다음 차는 테슬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테슬라를 사야 된다 안 된다는 고민은 뭐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예. 전기차 쪽으로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차에 저는 전기차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때문에 삽니다. 얘기는 이게 혁명이거든요. 제가 2차 전지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은 사람들이 화재 때문에 겁나는 거고 자율주행을 못 믿어서 겁나거든요. 못 믿어서 저는 못 믿어 그죠? 쪽입니다. 네. 못 믿죠. 네. 근데 급발진은 믿습니까? 급발진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일리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급발진 오토 자동차들이 급발진이 생겨서 사고가 나는데 오토 차량을 뽑아요. 그거를 감수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유는 급발진을 할 때 내가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논리로 보자 이거죠. 그렇죠. 네네. 비행기를 타면 사고 나면 다 죽죠. 근데 사고가 안 날 확률이 더 큽니다. 교통사고보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이게 정말 위험할까? 그리고 내가 눈 떠서 차를 감시한다면 사고가 날까? 따지고 보면 운전기사를 두고 운전을 해도 똑같은 확률일 거예요. 그럼 저라면 다음 차는 무조건 자율주행이 되는 테슬라를 삽니다. 현대차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FSD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왜 완전 대단하냐? 자율주행. 아니 네. 저도 기사 딸린 차를 못 타거든요. 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웬만한 건 송도에서 서울까지 손 안 대고 차가 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부모님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부모님 차 하나 사드리면 기사 딸린 차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 얼리 어답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테슬라 이거 완전 자율주행이 계속 상승하다 어젯밤에 하락을 했는데 저는 테슬라가 또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도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적인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오늘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래요. 보여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테슬라가 이런저런 문제점을 안고 가지만 결론은 다 극복할 문제고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자율주행 때문이고 자율주행 때문에 잘 될 건 2차 전지다. 근데 2차 전지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지금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잘 될 거고 2차 전지가 잘 될 건데 자율주행이 잘 돼서 2차 전지가 잘 되고 지금은 ESS에서 자동차보다는 덜 쓰이지만 ESS는 더 많이 쓸 거지만 나중에 회복할 것이다. 결론은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된다는 걸 뱅뱅 돌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테슬라 이번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런 과장하고 이 사태, 이 부분은 일시적인 것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저 한번 카메라 잡아보십시오. 네, 네. 유튜브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네. 이 사람 무슨 뚱딴지하는 이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지. 주식은 통계하고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통밥으로 합니다. 눈치로. 옛날에 핸드폰 300만 원 할 때 저 비싼 걸 누가 들고 다녀?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다 들고 다닙니다. 애들도. 전기차 누가 탈 것 같아? 다 탑니다. 이제. 그렇죠. 시기가 문제일 아니, 뭐, 뿐이지. 전기차 자율주행 동의합니다. 중요한 건 그 네. 시점이 언제냐라는 싸움인 거죠, 늘 항상. 내년부터 이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간 이유도요. 간 이유도 테슬라가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폭제가.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성공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요,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이 오히려 자율주행이든 2차 전지든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실까요, 혹시? 2차 전지도 좀 생tes으면 좀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좀 고급지게 얘기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2차 전지의 그 가격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손익비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수익이 내년부터 향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또 세 분의 의견 동시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테슬라 사태, 이번 사태. 이거 나는 뭐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오, 아니다. 이게 지금 한 지역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엮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소나기가 아니라 이런 비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다. 혹은 기타 모든 의견은 다 X입니다. 세 분의 의견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말을 중립. 저는 말을 잘못 들어서 아, 5 드시면 돼요. 여태까지 하신 말씀이 5였어요. 그래요? 네. 예, 예. 일시적인 모습이다. 두 분이 오고 우리 김동현 대표 중립입니다.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단가요? 이럴 수는 아니고 네. 테슬라에 관해서는 저는 솔직히 옆에 우리 민 대표님의 의견에 좀 많이 동감을 하는 것이 뭐 앨런 머스크가 과거에 뭐 프로젝트 1, 2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가능한 정도의 미션을 한 10년짜리 이렇게 부여를 받았는데 한 3년 만에 다 완성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이번에 사실 뭐 테슬라가 뭐 잠깐 주춤하지만 요 며칠 계속 올라가지고 신고가 맞습니다. 새로운 시가총액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 범위 안에 앨런 머스크가 1조 달러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 한 5배는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고 옵티머스 뭐 100만 대, 또 FSD 차량 100만 대, 뭐 그 기본 조건 한 7, 8개가 다 충족이 돼야지 1조 달러. 그래요. 1조 원도 아닙니다. 1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480조 되는 규모의 보너스 얼마 전에 추임 받았잖아요. 다 달성하면 줄게 이렇게 얘기가 돼서 결국은 제가 봐선 뭐 세계 최고의 천재이자 뭐 이쪽 세계를 리딩하는 이 사람 결국은 목표를 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5를 드시면 되는데 왜 중립이었을까요? 근데 오늘 2차 전지 왕창 빠졌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이 그 포드랑 계약한 거 9조짜리 네. 해지되면서 여파를 미쳤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별 걱정이 없는데 나머지 그 테슬라를 쫓아가거나 또 비슷하게 가는 기업들이 가다가 멈춘다 아니면 난 뭐 좀 늦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테슬라랑만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성 배터리 업체라든가 소재단에서는 포드라든가 뭐 GM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 속도를 지연한다든가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윤 대표는 앞서 민경무 대표의 의견하고 동의하는 5를 들어주셨습니다. 짧게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듣고 마무리 질까요? 네, 우리 저 민 대표님하고 정말 공감하는 그 의견인데요. 저는 사실 저도 전기차에 대해서 원래는 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FSD를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좀 구미가 땡길 정도로 네네.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말씀 표현 잘 주신 대로 이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좀 혁신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봐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포드의 계약 해지는 전기차 사업을 축소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한 그런 수순인데 사실
포드 전기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 ESS에 대한 성장 모멘텀 그리고 이런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율주행과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는 좀 지속적으로 그래요. 오히려 눌림받은 만큼 기회로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이런 상황들 이게 오히려 2차 전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까요? 네, 일시적으로 좀 지금 포드 여파로 좀 눌림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저는 좋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헤드라인 만나봤는데요. 뭐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좀 더 들어보고 없으면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나눠볼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원 가시권입니다. KB증권이 삼성전자가 D램과 HBM 가격 상승에 최대 수혜를 받으며 내년엔 영업이익 100조 원에 근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버 D램의 가격 인상과 HBM 출하 확대가 맞물리며 실적 모멘텀이 강화됐다는 분석인데요. 삼성전자의 저평가 해소 기대감 속에 반도체 업종 흐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파트너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원 가시권이고요. 기업 가치가 절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헤드라인으로 선택이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나연우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인데요.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네. 내용일까요? 네, 최근에 이 메모리 업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 D램. 원래는 구형 D램, 그러니까 DDR4램 같은 경우는 올해 생산이 안 돼야 되는데 단종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DDR4램까지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꺾이거나 지금 횡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D램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D램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HBM 시장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되거든요. HBM4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그 구글 TPO 모멘텀으로 해서 HBM 매출까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D램, HBM 오늘에서도 또 삼성전자 이슈 나왔죠. 소캠 같은 이런 모멘텀까지 함께 모두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를 대표하는 대장주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견조한 흐름,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이 나와줬고 앞으로 좀 이런 종목들이 내년까지 성장 동력을 확보한 만큼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는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D램 가격 상승 수혜가 더해질 것 그리고 HBM4 출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내년에 100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가장 싼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과연 2026년도는 그럼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삼성전자 이야기를 나오면 꼭 항상 따라가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삼성전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도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 우리 세 분의 의견 같이 한번 보죠. 2026년도는 누가 보래도 2025년도는 사실 하이닉스의 해는 맞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였지만 2026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색깔로 한번 갈까요? 빨간색이 하이닉스니까 난 하이닉스가 좀 더 괜찮은 모습을 2026년도에 보여줄 것 같다. 오, 아니다. 나는 삼성전자 쪽에 2026년도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뭐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자면 어떻게 될지 세 분의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하이닉스, 빨간 게 하이닉스. 그렇죠. 빨간 하이닉스, 파란 건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아이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경무 대표는 그래도 내년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간다는 건 지수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20%가 넘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10%, 삼성전자가 30% 정도 되겠군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두 종목이 지수상 저는 더 오른다고 봐서 좋기는 한데 지금 삼성전자 100조 원 얘기 나왔거든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저기 어느 증권사죠?
고점을 100만 원 봤을 때 정확하게 고점 찍고 내려왔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100조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디램 가격까지 HBM이 오르니까 이제 그 DDR 가격까지 몇 배씩 오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HBM은 슈퍼 사이클이고요. 디램은 보통 5년 정도의 사이클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한 2년 정도 내년쯤 상승하게 되면 디램 가격은 하락하게 되니까 영업이익은 내년이면 끝나겠네요. 100조를 찍더라도 그 후년에는 빠지겠네요. 보통 반도체 실적은 6개월, 짧게는 3개월 선반영하거든요. 내년 분기, 1분기 실적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이유는 타당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건 하이닉스, HBM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장은 비관적으로 보지만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최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성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 게 희박보다는 불분명한데라고 얘기를 할게요. 하이닉스가 이만큼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뒤를 쫓아가고 있고요. 뒤를 쫓아가고 있는 애는 수익성이 나올 만한 수율이 확보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도 테슬라를 만들지만 쉽게 얘기해서 불량품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이닉스는 수율을 극복해서 차세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HBM류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 격차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선도해서 시장을 끌어당겨야 되고 삼성전자는 쉽게 얘기해서 HBM이 쉬고 있으니까 디램에서의 실적 부분 확인된 부분 갖고 주가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동엽 대표 얘기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김동엽 대표는 삼성전자입니다. 2026년도 두 기업 뭐 둘 다 잘 가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난 삼성전자 선택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나볼까요? 일단 사전적으로 저는 뭐 그림상으로 저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 전강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강후약. 임 대표님하고 의견이 조금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 내내 달릴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내년 상반기 중에 절정의 수치가 나온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최근 2년 동안 하이닉스가 훨씬 뭐 드라마틱한 실적이 나왔으니까 많이 올랐고 10배거가 이미 달성이 된 종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시가총액 간극이 좀 많이 좁혀졌는데 네. 역시 새해 들어서 상반기 정도에는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양사 지금 컨센서스 보면 내년도가 다 증권사 지금 컨센서스 보면 85조 뭐 70조 이래요. 근데 이제 일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는 데서는 양사 합산으로 200조 나오고 내후년에는 250조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많이 나오는 거지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는 배 이상 나오는 건데 내후년도는 벌써 한 20-30% 수준으로 그 점프 비율이 줄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 중 상반기 한 끝 무렵쯤에 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연우 대표, 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삼성전자 지금 모아가는 전략, 뭐 지금이 가장 적기인지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 조정 받을 때마다 모으시면 됩니다라는 전략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삼성전자 향 이 소부장들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저는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좀 중점을 둔다면 삼성전자의 이런 관점이라면 지금 왜 그러냐면 이 구글 제미나이 3.0 이슈로 인해서 이젠 TPU GPU에서 TPU로 넘어가는 이런 패러다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같이 삼성전자가 강세가 나올 경우에 동반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 강한 이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보셨을 때 저는 이런 소부장 기업들까지 동반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지금부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구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10명이 예선과 본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름하여 데스매치 결승 원픽입니다. 자, 대회가 1거래일 남아있는 상황에서 순위가 붙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모험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나타나시고요. 내 자리를 굳혀야겠다. 굳히기 들어가시는 분들도 나타나고요. 아주 정말 이 수익률 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스피드한 막 숨막히는 이런 상황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도 껴져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펼쳐지는 마지막 1거래를 남기고 있는 수익률 대회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부터 볼 텐데요. 먼저 김동엽 대표의 본인의 종목 중에서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예. 저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까 이 얘기를 민경무 대표님이 듣고 이러셨거든요. 1등 막 이러셨거든요. 저도 잠시 후에 오늘- 민경무 대표한테 한 살 여쭤봐야겠어요. 네.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일단은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좀 그래프 보시면은 이틀 양봉이 세게 나왔고 거래량도 어느 때보다도 크게 달렸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만 치면 시장을 완전 주도하는 뭐 넘버원 종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강세를 띈 건 맞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미래에셋 그룹이 스페이스 X에 몇 년 전에 이제 투자를 들어간 게 총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추산하기로 내년도 상장 가치를 2천조 정도로 봤을 때 그 가치가 한 10배 정도 이제 올라갔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4조 원 정도의 평가 가치, 그럼 3조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둔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래에셋에 그 미국 법인이 들어갔는데 미래에셋 증권하고 벤처 투자가 뭐 비율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나눠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끝난 기준으로 보면 미래에셋 증권은 11조가 넘는 시총이고 벤처 투자는 오늘 상한가를 쳐서 7,5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뭐 비슷한 비율로 만약 들어갔다고 봤을 때 평가차익상 시가총액 비율로 나눠 보면 상당히 벤처 투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내일도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성장펀드가 나왔을 때도 결국은 과감한 VC의 지원이라든가 활성화를 유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VC 중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20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VC로서의 역할,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좀 좋은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본인의 종목 중에 원픽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동엽 대표님? 실적이 어마무시하고 실적. 네, 주주환원 정책도 잘 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요즘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빛으로 셀입니다. 비추로셀. 네. 4분기 매출액이 최대치고 영업이익도 220억 나와서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캐나다의 그 고온전지 배터리팩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게 재무제표로 이제 실적이 잡히면서 실적 그 가속화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드리고요. 수출 비중이 80%가 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환율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뭐 대기업처럼 아예 환에 대해서 커버를 해놓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정도 고환율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어쨌든 득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훨씬 이제 고환율로 인한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따른 효과가 오히려 증폭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가 자사주 취득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좀 관점이고 배당도 올해 대폭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 만큼 향후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으로 그래요. 판단이 들어서 좀 제가 좀 일부 보유도 하는데 또 우리 어느 대표님께서 갖고 계셔서 두 사람 정도 이상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까 훨씬 더 좀 관심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김동엽 대표가 또 선택한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은 비추로셀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홍희진 대표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민경무 대표의 원픽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민경무 대표 본인의 종목 중에
원픽을 선택해 주시죠. 예, 저는 성공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 예, 예.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3연상을 쳤었습니다. 근데 조정 후에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차트 보이시죠? 어떤 차트일까요? 성호전자 차트인가요? 예, 네. 전형적인 급등주죠. 뭐 주가 이렇게 쭉 올리다가 분명히 여기 상한가를 쳤는데 다음날 거래 급감하면서 거래가 이게 말라버리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성호전자, 자 그러면 요 기업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엔비디아하고 직접적인 거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 자회사의 제품을 공급하는 AD 에스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AD 에스테크 기업을 성호전자가 인수하면서 이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M&A 이런 거 보면 이제 CB 발행해서 이제 골치가 아픈데 여기는 콜옵션으로 물량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CB를 향후에 발행을 할 때 주가를 더 올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게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엎치락뒤치락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가고 있다. 그래서 급등주 유형으로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호전자 우리 민경무 대표의 본인의 원픽 종목 말씀해 주셨고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만나볼 텐데 먼저 선정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지금은 신규주, 잡주 그 개념입니다. 사마페인트. 그런 쪽을 좀 봐야 된다. 예, 사마페인트다. 사마페인트. 네. 대주주가 이제 별세를 하면서 이제 지분 경쟁이 나와서 고려아연처럼 되지 않을까 상한가를 세게 갔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상을 안 치더라도 조정 나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굉장히 괜찮고요. 우리 김동엽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미래에셋도 제 먹잇감입니다. 내일 뭐 10% 이하로 마이너스 10% 이하 그러니까 플러스 10% 이상이 아니면 공략해 보면 상한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질문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종목이 왜 좋으냐 그러면 비트코인이 오를 때 우리 기술 투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오로지 업비트의 그 비중을 갖고 있다, 지분을 갖고 있다. 그걸로 그 비트코인이 오를 때 2배 이상 시세 차익을 줬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조 원 정도 평가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 단위로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일 고점일지 뭘지는 거래량 터지는 걸 봐야 되겠지만 계속 회자된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레벨업 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사마페인트 다른 참가자의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마페인트는 우리 김대복 대표의 이게 약간 어르신의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김대복 대표의 종목이다. 그분은 왜 이렇게 아니 저 한 말씀 그분은 왜 제 앞길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자꾸. 종목은 아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보유하고 계신지는 다 모르시거든요. 근데 딱 종목을 말씀하시는데 마침 김대복 대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나연 대표는 이제 본인의 종목 중에서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에임드 바이오 선택했습니다. 아, 그래요. 에임드 바이오. 네, 지난 시간에 딱 우리 제약 바이오를 다룰 때 저는 탑픽으로 ADC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자, ADC.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빅파마가 선택한 ADC 기업이죠.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의 1조 4천억 규모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공동 개발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와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기업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한번 차트를 통해 한번 타점을 보시게 되면 딱 지난주 이 시간에 ADC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렸던 자리가 이날이에요. 딱 이번 가장 저점이었죠.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낙폭 신규주에 대한 관점 그리고 ADC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는 좀 신규 매수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혹시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역시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우리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1차, 2차 목표가 보시는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MD 바이오 만나봤고요. 이제 다른 참가자 중 종목에서 원픽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선정 기준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 대를 떠나서 좀 중장기 안정형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익률 대지만 중장기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분명히 상위권일 겁니다. 네, 알테오젠 준비해봤는데요.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제약 바이오의 1등 기업이죠.
무엇보다 글로벌 빅파마의 핵심 파트너사로 되고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할로자임과 머크의 특허 이슈 이런 이슈들은 상당 부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가가 터닝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까지도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차트를 통해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최근에 이런 할로자임 이슈로 인해서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과매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도 해주고 있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음봉 5개 받았거든요. 굉장히 낙폭 구간에서 과매도, 일봉 주봉상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 보유하셨던 분들 관점에서도 좀 여유 있게 이젠 반등, 악재를 뒤로 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중장기로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연우 대표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은 알테오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알테오젠은 우리 안인기 대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결승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저희가 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10입니다. 먼저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종목으로 다른 수익률 낸 모습이 가장 눈에 띄네요. 네, 그럼 5위권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5위는 바로 홍희진 파트너입니다. 이노스페이스로 7%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위입니다. 네, 오. 또 홍희진 파트너 활약이 돋보입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4위입니다. 네, 이어서 3위는 이형빈 파트너입니다. 9%대 수익률 잡아냅니다. 다음으로 2위는요. 김용덕 파트너입니다. 대성산업으로 30%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오늘도 나현우 파트너 에임드바이오가 무려 42%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 탑10 살펴봤고요. 오늘은 오늘의 계좌 1위 공개는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내일이 투자 서바이벌 시즌3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시상식이기 때문인데요. 네, 내일이면 어떤 파트너가 시즌3의 왕좌를 차지했을지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내일 결선과 함께 마무리되는 무료 이벤트 2가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먼저 본선에 진출한 파트너 20분이 뽑은 내년 핵심 유망주와 이번 시즌 우승자의 무료 체험, 교육 혜택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 시즌3 최종 우승자를 마치는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 후에요.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채널 고정! 네, 매매전쟁 대국 최종 결승에 참여 중이신 상위 10위부터 1위까지의 오늘의 종목 순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박수를 안 드렸네요. 우리 나연 대표님 오늘의 종목 1위 축하드립니다. 종목 1위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또 선택하신 꼼꼼 숨겨놓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탑픽 종목 이게 연말을 지나 내년까지 네. 내년 좀 뭐라고 할까요? 1분기까지 좀 봤으면 하는 종목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선정 기준 들어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돈 버는 로봇? 돈 버는 네, 로봇? 이렇게 좀 정해봤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연말까지 종목으로 선정을 했던 종목인데 그래요? 주간 단위 오늘까지 4거래일 동안 20% 정도가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고점에서 좀 이탈되는 애들 있지만 신고가를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는 종목이라는 판단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돈 버는 로봇 우리 김동엽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현대무벡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인프라 자동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신사옥 얘기 나올 때마다 로봇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로봇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올해 매출 4천억 돌파에 영업이익이 256억 나와서 상당히 견조한. 그러니까 뭐 로봇 계열 쪽에서 돈 버는 로봇이라고 뉴스화됐을 때 뭐 떳떳이 거론되는 두 종목이 딱 있는데 네. SPG랑 현대무벡스 이렇게 두 개를 간판으로 내놓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실적이라고 하기엔 조금 미미하다 보니까 1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게 좀 현실이라고 보겠고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약 4천억 정도 수주 금액도 있기 때문에 1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차원이고요. 이번 주 들어서 여느 뭐 자동화라든가 로봇 기업 중에 가장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까지도 이 기세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현대무벡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김동규 대표님, 이 방송 저희 방송 마치자마자 또 오늘 또 온라인 무료 방송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날 잡은 좋은 날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정확한 날짜 공개해드리고요. 네. AI 버블 논쟁이 좀 한창이기 때문에 네. 대안 섹터 중에 좀 황금 섹터 이런 것들 좀 대안으로 연말까지 선사를 앞두고 좀 주목하실 섹터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AI 버블 논쟁이 한참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할 수 있는 섹터 네.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신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섹터만 얘기해 주시나요? 종목도 얘기해 주시나요? 종목도 여러 개 불러드릴 거니까요. 꼭 오세요. 그래요. 대안 섹터의 종목에 그리고 나를 언제 잡았는지 날짜까지 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엽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민경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1분기까지 봐야 되는 종목 만나볼 텐데요. 먼저 민경무 대표님,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 오를 만한 종목입니다. 오를 만한 종목. 예. 바로 기대가 됩니다. 민경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민경무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JS 코퍼레이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JS 코퍼레이션은 전에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신규주, 잡주, 그리고 고배당, 저평가 종목을 공략하시면 시장하고 상관없이 갈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차트를 보면 주봉으로 보면 네. 정확하게 이제 이 고점대 걸리지만 이게 상장가가 2만 원이 넘는 기업입니다. 그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OEM, ODM 뭐 여러분들 버버리 잘 아시죠? 버버리 같은 명품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남산 하얏트 호텔을 7천억 주고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PBR도 0.7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래일 수로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가 배당으로 5% 이상을 하니까 지금 주가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 받으면 이익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3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 뷰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 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만 계속 팝니다. 배당 받기 싫은가 봐요. 근데 기관, 외국인,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다 받아버립니다. 개인이 파는 걸. 공매도 하고 지금 프로그램하고 병행하면서 하는데 전부터 보면 기관이 그 공매도만 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로 개인 물량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호가 보고 있으면 아마 짜증나서 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을 다 받고 갑자기 저는 장대 양봉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업 가치 높은 기업, 기관이 개입하는 거면 지들이 손해 보려고 사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JS 코퍼레이션 우리 민경무 대표의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 1분기까지 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경무 대표는 온라인 무료 방송은 없고 매일 아침 8시 30분 부터 10시까지 유튜브. 그렇죠? 일발장정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없는데 네. 제가 오지랖을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부장님을 네. 꼭 가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신들렸습니다. 아침에도 미래에셋벤처를 딱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내가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 또 좋은 종목을 또 해주신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김동엽 부장님 무방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일은 김동엽 부장님 1등 할 것 같은데 부러워서 어떡하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나연우 대표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 우리 나연우 대표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주제가 연말까지 가져갈 중장기적 종목이라 해서 그냥 뭐 근심 걱정 없이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길게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나연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그러네요. 삼성전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 앞에 반도체 섹터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뭐 D램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젠 HBM 시장에서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구글 제미나이 3.0 효과로 인해서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칩 수요를 지금 개발을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 막 이렇게 추세를 이탈시키거나 깨는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좀 견조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간점으로 접근하신다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내년도에 계속해서 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만큼 저는 목표가 1차적으로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5천 원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드리면서 길게 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만나봤는데요. 삼성전자를 내만 속에 탑픽으로 선택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윤호 대표는 오늘은 온라인 무료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있으신가요? 오늘은 온라인 무료 방송이 없고요. 네. 우리 김동엽 대표님 네. 오늘 끝나고 좋은 종목까지 주신다고 하시니까 요즘 수익률도 좋으신 만큼 이 방송 끝나고 많이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동엽 대표님 많이 안 오시면 그건 철저하게 김동엽 대표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김동엽 대표 방송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가셔서 바로 지금 입장하시면 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김동엽 대표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만큼은 한번 가셔서 알찬 방송,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 분은 이제 내일 혹은 다음 주에 뵐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분만 뵙는다고요. 아이, 왜 그렇게 저를 하세요? 약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저를 보게 될 겁니다. 민경무 대표 어제 1위 하셨었어요. 전체. 아유. 그것도 누적으로 전체 1위를 하셨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직까지 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윤호 대표 보세요. 오늘 1위, 어제는 계좌 수익률이 무려 23% 1위를 했기 때문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드릴게요. 그 전에 노익장 모였을 목요일 있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다 통과하고 1, 2등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목요일 기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목요일 그래서 뭐 끝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얻어 걸리더라도 김동엽 부장님이 1등 한번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1등 하시면 저희 잊으면 안 됩니다. 데리고 좀 다니세요. 형님, 나이도 많은데. 예? 아우, 저희 민경무 대표님이 자꾸 형님 이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우리 그동안 쭉 함께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도 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끝 인사 정도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네. 네, 그 예선과 본선, 결선까지 또 힘차게 좀 달려왔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하루가 되겠고요. 끝까지 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민경무 대표님, 정말 제가 보는 민경무 대표님 1등, 막 9등, 7등, 다시 1등, 엄청난 뭐랄까요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내일 또 전 그래서 사실 기대가 좀 크긴 합니다. 네네. 그동안 예선, 본선, 결승까지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시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20년 정도 했는데 처음으로 수익률 게임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했고 조금 과욕을 부렸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문가로서 20년을 했는데 4,000포인트의 한국경제에 나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종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수 바닥에 주식을 사고 고점에 팔아야 되는데 지수 고점에 나와서 신규주, 잡주, 급등주를 하고 있으니 저도 안타깝지만 길게 봐주시면 이 친구는 좋은 주식을 길게 가져가는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익률 게임에 저를 그래도 출연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TV 늦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방송 볼만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에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나윤호 대표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했지만 막판 되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스코어를 막 보여주셨어요. 네. 눈 항상 순위권에 계셨는데 막판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는데 본선, 예선, 결승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우리 이런 타점과 결과를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ADC에 대한 관점과 에임드바이오라는 종목의 이런 선점 능력을 한번 보여드려서 좀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수익률 대회를 떠나서 정말 이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꼭 이런 우리 진짜 주식 3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우리 방송에서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찾아뵙고 더 좋은 이렇게 정보로 찾아뵙는 나연호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연호 대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구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최종 대망의 결승전 순위 발표 최종 우승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 출연한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김동엽 파트너의 탑픽 종목 현대무백수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9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민경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JS 코퍼레이션이고요. 매수가는 13,630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만원입니다. 다음은 나현우 파트너의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네, 내일이면 끝나는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네, 시즌3 최종 우승자 맞히는 이벤트 참여하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지글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는 21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1시부터 국고처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가 열립니다. 네, 부산 지역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되고요. 국고처 파트너들과 함께 연말과 신년 투자 전략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매매전쟁 대국 내일 저녁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